입니다. 169페이지. 잘 쓰셨죠? 네. 169페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186조. 찾았습니까?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이 뭡니까? 취득하고 잃어버리는 것,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취하고 있는데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물권 변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카톡이 왔네요. 딱 타이밍 딱 좋게 오네요. 자, 밑에 가서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1번부터 뭐 8번까지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알았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등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형식주의에 예외되어 있죠. 형식주의 예외란 건 뭡니까?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서노트에 38페이지 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할 거예요. 판서노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권 변동. 우리가 전체적인 물권 변동에 관한 책의 내용은요. 우리가 물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권 변동이 있고 뭐가 있다고?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뭘 배우고요? 부동산을 배우고 뒤에 가면 뭘 배웁니까? 동산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뭘 거래야 합니까? 부동산 거래야 합니까? 동산 거래야 합니까? 부동산 거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시험은 여기에 집중해서 냅니다. 얘들은 잘 냅니까? 안 냅니까?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의취득이 있는데 시험을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아시겠죠? 지금 12년 동안 안 내고 있습니다. 동산은. 근데 이거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요. 해야지 그래도. 한 번 해줍니다. 한 번. 아시겠죠? 한 번 해줍니다. 아시겠죠? 지금 12년 동안 안 내고 있어요. 얘가. 왜 안 내느냐? 우리가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뭘 거래하니까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해줍니다. 선의취득. 아시겠죠? 작년에는 2번 해줬는데 지금 아예 내는 안 된다.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예 그냥 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해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도 여기서 처음 몇 문제 나오냐면은 2문제 내지 3문제를 내는데 2문제 또는 3문제를 전부 다 앞에서 부동산에 여기 가려는 내용을 내버리니까 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패스돼 버리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동산 봅니다. 부동산. 그래서 물권에는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는데 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 부동산은요 186조 부동산의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186조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의 예외가 180 뭡니까? 7조입니다. 187조. 됐어요? 네, 그럼 187조는 자, 우리가 읽어볼 건데 상, 공, 판, 경 이렇게 됩니다. 상소, 공용, 징수, 그 다음에 판결, 경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공, 판, 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뭡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187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169페이지. 책의 기본서에 169페이지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187조 있습니까? 네. 자,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와 있습니까? 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자, 그러면 어디 현갑해 놓냐면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6조는 등기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등기 필요하지 않는다. 예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줄여서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속 받았을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자, 여기 가면 여기서 이제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자, 판소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판소노트에.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시. 요 피상속인이 누구냐면 아버지를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그럼 상속받는 사람은 뭐랍니까? 예를 들면 갑다시 합시다. 갑다시. 자, 이 사람은 뭐랍니까? 상속받는 사람이니까 상속인. 됐어요? 그러면은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아버지를 뭐란다? 피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누가 사망시?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도 누가 취득합니까?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형제들이 몇 명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때립니까? 장남한테 때려봅니다. 알겠어요? 네. 누구한테 간다고? 제일 첫째한테 갑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금 때려봅니다. 무슨 세 때립니까? 재산세 때려봅니다. 금액이 크면 종부세까지 때려봅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상속인인데 상속인 누구? 제일 큰 애한테. 아시겠죠? 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요때 아셔야 될 게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세금 때려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때 피상속인이 사망시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상속인이 뭡니까? 취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공용징수는 뭡니까? 정의가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다른 말로 수용입니다. 수용. 공용징수. 무슨 말이겠죠? 네, 공용징수는 수용인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땅이 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땅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 돈을 다 줄 때가 뭐예요?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수용 뭡니까? 개시일. 이때 수용 개시일도 등기 없이도 지자체가 누굽니까? 울산광역시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뭡니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놔야 됩니다. 판소노트에. 판결은 뭡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다. 이때는 판결시입니다. 판결시. 자, 판결시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A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요즘 아들, 딸 구분 없이 뭡니까? 자식들 3명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을 포기해야 되지. 맞죠? 네, 그래서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로 상속을 받는데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얘가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요걸 팔자, 목적 팔자 했는데 얘 둘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받아보면 다 알아. 아시겠죠? 받아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사업, 이 3명이 있지만은 둘이는 SK S홀 다니고 이렇다 한다 그러면 얘는 돈 신경 안 쓰잖아요. 사업한 사람이 지금 소상공인 죽을 판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예.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가 팔겠다 했는데 얘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분할하자 이 말이에요. 분할하자? 자, 근데 이걸 분할하자는 지금 공유하고 있죠. 공유물 뭐랍니까? 분할 청구권입니다, 이거. 요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은 한 명이 아니고 누구한테 됩니까? 전원에게 다 통지해서 분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분할해라라고 판결 때리쁘면 등기 없이도 요게 갑,
변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판결 시에 뭡니까?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등기 없이 여기 마찬가지야. 등기 없이입니다. 전제 조건이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시에? 판결 시.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무슨 판결일 때입니까? 형성 판결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제일 먼저 우리 지금 배웠던 거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요 형성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 공유 관계 할 때 나옵니다. 이거 그때 배웁니다. 형성 판결.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이 있고 세 번째 이행 판결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형성 판결은 무슨 시입니까? 판결시. 판결시죠. 판결시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을 합니다. 취득. 이렇게 등기하지 않아도 이게 값크고 을크고 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은 뭡니까? 요거는 등기해야 취득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게 뭐냐면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때렸을 때는 뭐 해야지?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이행 판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부동산을 넘겼을 때 매매를 할 때요. 예?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매매할 때 매도인,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수인이라 하죠. 자, 그러면은 매도인일 때 뭘 준비를 합니까? 돈 준비해왔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넘길 서류 다 들고 온나? 이렇게 하죠. 그 매수인 보고 뭐랍니까? 니 등기칠 서류 들고 온나? 이렇게 하죠. 네, 매수인 보고 돈 준비하고 매수해가지고 얘는 뭡니까? 넘길 서류 들고 오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뭡니까? 누구도 부르나요? 법무사 다 부르나? 법무사 그 뭡니까? 법무사는 자존심상해서 안 오거든요. 법무사 사무장이 오던데 직원이 오잖아요. 저 전혀 몰라요 그런 걸. 와 있잖아. 그러면 그때 뭡니까? 동시행합니다. 자금 주고 서류 받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앞으로 위임장 다 찍고 인감증서 다 해가지고 등기치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기라.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넘기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근데 등기를 안 해주는 기라.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 돈 다 주다는 소리 있죠? 이체했던 소리 다 있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법원에 딱 하면은 무슨 판결 받습니까? 이행하라.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 떨어지죠? 취득하는 뭐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짓게 돼. 예?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은 판결 딱 나오면 앞에 형성이냐 이행이냐를 봐야 돼. 이행을 명하는 판결 떨어졌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되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이 형성 판결은 반드시 등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헷갈린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출제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좀 되신 분은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공부가 어증증하게 된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서 후딱 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는 뭡니까?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경매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수강생이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경매를 바로 가가지고 목요일 보러 가가지고 받았어요. 사기 받았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다 받아가 그걸 갖고 법무사에 맡기면 등기 치면 되는데 술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서류를.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이 돼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뭐 했습니까?
아, 저기 소유권 다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아, 미치겠다. 깜짝이야. 그게 아니고, 뭘 만납했으니까? 네, 만납했죠? 그럼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이 서류 다 남아있고, 전산 남아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발급받아 돈 들어가서 등기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막 울고 이러다고. 그 사람 어디 학원에서 배웠는지 몰라. 어디 학원에서 배웠는지 몰라. 이건 하니까, 아, 그거였어요. 이러는데. 그거였어요. 이러더라고. 예. 매각대금 완납은 돈 내쁘면 서류 다 있죠, 이게. 법원에 가서 돈 내고 다시 발급받아가지고 등기 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데? 돈 다 냈을 때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 시.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요거는, 자,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등 생기는 고르시 해가지고 시험 지문이 아닌 것들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타의 법률 규정.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뭐라 되어 있냐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거 이제, 6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6가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건물을 뭐 합니까? 신축을 했습니다. 갑이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없이도 뭡니까? 취득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는 등기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국에 23개 지점에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뭡니까? 지을 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아시겠죠? 대출 없이 건물 지어봅니다. 무슨 말이죠? 뭐만 해놓고 대장에 등록만 돼 있고 등기부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하면 뭐가 안 좋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예를 또 들으면 중구에 옛날에 법학원 그 자리 있거든요. 법학원이요. 저 중구에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그 건물이 2세치가 있는데 그 건물에도 뭡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는데도 임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알겠어요? 그거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알아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뭘 필요 없다고 대출 받을 필요 없잖아. 어떻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행 강제금하고 이런 게 좀 나오긴 나와요. 그게 이제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뭡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절세를 하죠, 절세.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탈세를 하고. 아시겠죠? 보는 거마다 다르죠. 자,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 이 건물 지었다.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책에는 요게, 넘겨가지고 170페이지인가 펴면은 요 내용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혹시나 적다가, 어디서 뺏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거기 11번까지 적어 놨어요, 여기에. 170페이지에. 있죠? 기타, 요 보시면 5번. 기타 법률 규정에 부동산의 물권 변동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적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글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뺏기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 지상권인데 법으로 정한 지상권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한번 배우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것도 법정지상권 적읍시다. 법정지상권도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정저당권. 법정저당권도 법으로 정한 저당권이니까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이 취득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것 중에 잘 나옵니다, 이거. 분묘기지권. 이거는 뭡니까?
타인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이 있잖아요. 분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20년간 평공연한 게 수호봉사. 수호봉사는 뭡니까? 명절 때마다 가서 제초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파손되면 다시 메꾸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이게 수호봉사입니다. 계속되면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 그런데 분묘기지권 이거 중요한 게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했잖아. 자기 땅이 아니니까 타주야. 소유사가 없는 거예요. 타주고. 자, 그다음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지료 지급하지. 또 지료가 뭔데? 땅지 사용료 지료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점유권 할 때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점유할 때도. 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고 등기하지 않고 지료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분묘기지권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전세권에 가면은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세를 한다. 아파트 전세 들어봤죠? 그래서 2년 전세를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세권자에게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통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정자에게도. 그러면 둘 다 뭡니까? 그냥 기간 지나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뭐랍니까? 법정갱신이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등기한다 한다 다시. 등기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원룸인데 우리 수강생 어저께 뭡니까? 원룸 3개 거래했다 그래요. 월요일 날 3개 그냥 그 전에 했던 거 그냥 콕 해가지고 3개 됐다고. 해봤자 얼마입니까? 20몇만 원. 예? 오늘 20몇만 원, 30몇만 원 해가지고 3개 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원장님 술 한 잔 사겠습니다. 술값으로 그때 한 10만 원 나갔을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차도 바꾸고 맞죠? 차도. 예. 예. QM6로 바꿨더라고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분이지 기분. 기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마치고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해서 원장님 한 사겠다고. 그래서 한 잔 묻었어요. 한 잔 묻었는데 이제 원룸이 아니고 큰 걸 하고 싶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장어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터집니까? 잘하다 보면 큰 게 터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연결해 가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좀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차학계였습니다. 동차학계였어요. 자, 하여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 뭐합니까? 요거는 법정갱신이 되면은 다시 할게요. 법정갱신이 된다라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기간도 정함이 없게 된다. 자, 이거 왜 공부를 하냐면 내가 나가자마자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전세도 할 수 있죠. 네.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 끝날 때 다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세권자가. 뭐라 합니까? 중개사님 집주인 나가는 얘기도 안 하고 내 계속 사용 수익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돼요?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 필요 없다.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겠죠. 네.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 그럼 기간은요? 또 물어보거든 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그 정함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물어보거든. 그러면 313조에 보면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럼 니 나가고 싶으면 통지하고 집주인 통지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하니까 그때부터는 돈 안 주면은 경매 넣든지 액션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험에 잘 나와요. 전세권에서 내든지 여기서 내든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세권의 법정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등기 없이 많은 거다. 취득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는 거, 소멸하는 게, 취득하는 게 있고 소멸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멸하는 거 첫 번째 용익물권. 자, 우리 용익물권은 뭐 있더라?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용익물권이죠. 자, 이런 것들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지상권, 지역권이 소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시효 완성된다고? 소멸시효.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 않으면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당권에서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나옵니다. 이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을 뭐랍니까? 저당권자를 은행이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은행에 대출을 3억 받았습니다. 5억짜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야, 설정자. 설정해줬어요. 일명 뭡니까?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 잘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3억을 변제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 3억이 뭐냐면은 채권이긴 채권인데 담보로 받는 채권이죠. 담보로 받는 채권이니까 뭘 한다고? 피담보 채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채권이잖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채권자, 채무자. 맞아요?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서 받는 채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담보로 받는 채권을 말한다.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서는 뭡니까? 일반 채권이란 말 안 쓰고 말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뒤에 가면 다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변제를 해버리면 이게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가면은 부종성이라는데, 예? 부종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 저당권은 뭐 필요 없이, 그렇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이라고요. 앞에 적혀 있죠.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을 하면은 저당권은 소멸하죠. 뭐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동입니다. 혼동.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혼동. 막 섞이잖아. 민법 하는데 갑자기 공법 생각나고, 공법 하는데 뭡니까? 민법 생각나고, 갑자기 개론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섞여버려요. 네. 혼동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갈까요? 이겁니다. 여기 전세권자. 이 전세권자가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전세금이죠. 전세금 1억을 꼽아놨는데 목적물이 이제 가액이 1억 한 4천 합니다. 4천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뭐 1억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나가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자가, 전세금 설정자가 뭐랍니까? 그냥 네가 가져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만 원만 더 주면 네가 가져가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뭘 취득해버렸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전세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 한다고요? 소멸을 한다 이 말이야.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자, 이때 뭡니까? 요때 혼동입니다. 혼동.
자, 그래서 이거는 191조의 1항 부분 나오는데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앞에 우리가 유인성 배웠죠. 유인성.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채권행위가 계약이 무효가 되면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유자에게 뭡니까? 자동 복귀한다고 했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은 몇 가지다?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순식간에 지나와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또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6번 나왔습니다. 6번. 10년 동안.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도 시험에 안 나와도 지문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셔야 돼요. 근데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인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자 186조 부동산의 법령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필요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긴다 그랬죠. 반드시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외가 187조 상공판경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주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등기 없이 취득. 자, 그리고 수용 개시일입니다. 공용진수 수용은 수용 개시일. 판결 형사 판결은 무슨 시? 판결 시.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뭐 해야 되지? 등기해야 된다는 거. 경매는 뭡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했다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법정지상권 관습부사무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법정저당권도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 자, 용인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을 하고 용인물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저당권일 때는 피담보채권 변제하면은 저당권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를 한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17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170페이지에 양갈로 5번.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들이죠. 자, 2번만 빼쁘고 무슨 말이겠죠? 1번부터 6번까지가 등기 없이 취득이고 7번, 8번, 9번, 10번 뭐 11번 있고 그 위에까지네 2번 있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내용도 별표한 개 넣으시고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점유취득시효는 옆에다가 245조입니다. 20년간 남의 토지를 평행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 취득한다고요?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 부동산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민법은 시효 완성자의 등기를 하여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87조에 뭐라고요? 예외다 이 말이에요.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적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하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취득한다고. 점유 취득시효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행 판결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정답은 나온 적이 한 두 번이고요. 점유 취득시효가 정답은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되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하면 193페이지로 갑시다. 193페이지. (193페이지) 폈어요? 네. 뭐 그까지 풀어오진 않았겠죠? 네. 깨끗하죠? 네. 아, 이게 풀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1번입니다. 부동산 물건이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 그렇지. 한글이 되는가요? 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아닌 것은 등기를 해야 하는 거다. 답 골라 보이소. 5번 맞죠? 건물의 신축은 등기 필요 없죠. 풍묘기지권, 상소, 법진상권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답이 5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근데 이게 지상권 나오든 지역권 나오든 전세권 나오든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연달아 나왔네. 24, 25. 자, 등기해야 물건 생기는 경우.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등기합니까? 상소? 안 하지. 법정갱신, 전세권 법정갱신? 안 한다. 건물의 신축? 안 한다. 4번은?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뭡니까? 판결이잖아. 이거는 뭐예요? 형사 판결이죠. 이럴 때 등기가 필요가 없지만 협의 분할일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현물 분할에 합의가 돼 있잖아. 이게 협의 분할이야. 협의 분할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판례입니다. 이거 한동 건물 중 구분의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의 의의가 있으면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집합건물법 가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있죠? 1페이지부터 이거는 우리가 여기 배우는 거 아닙니다. 뒤에 자, 이거 잘 안 냅니다. 또 어디를 보냐면 저 넘어갑니다. 저 넘어갈게요. 지금 돌 때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등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등기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보니까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근데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추정력 요 정도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가등기 나오는데 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뭐지 채권법에 가면 예약이 나옵니다. 예약할 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생략이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동산의 물권 변동 갑니다. 186페이지. 아시겠죠? 요즘 잘 낸다 안 된다 그게? 잘 안 내요. 잘 안 내요. 최근에 나왔던 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요거는 3월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딱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 양이 많이 있지만은 등기에 관련 내용이거든요. 딱 뭐만 기억하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는 예약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고 추정력 요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20몇 페이지 됐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돌 때도 그 세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넘어가면 이제 동산의 물권 변동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산 가는데 우리 동산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내부고 취합 분다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니까. 그 동산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서노트 보시면 38페이지 폈습니까? 그래서 동산에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자로부터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있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 뭐예요? 선의취득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선의 취득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인도해야 된다고 했지. 인도는 뭐가 있어요? 현실 인도 안 적혀 있습니까? 적어놨어요. 안 적혀 있으면 바꿔줍니다. 파본입니다. 아시겠죠? 현실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건지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는 이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지문에 점유 계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이런 것도 어떤 것이지만 안 읽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책에 일단 봅시다. 책에 186페이지 있습니까? 186페이지 동산 물권의 변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 권리자로부터 취득 2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고요? 영식주의.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야 돼.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뭐 해야? 인도에 인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도 방법이 밑에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네 가지 있습니까? 이거 단독으로 묻는 거 없습니다. 어떤 건지 말면 돼. 자, 그러면 188조 나와 있어요. 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현실 인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동산을 넘기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현실 인도. 시험 4개에서 안 내서 절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인도가 이제 2항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이 인도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할 때 줄 끊으세요. 이미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뭐라 계산노 이거. 자, 봅시다. 갑이 갖고 있는 물건을 을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다녀오세요. 갑자기 한번 밀고 나가시길래 저 긴장을 했어요. 자 봅시다. 이미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을에게 넘겨놨죠. 이미 넘겨놨어요. 너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넘어갔잖아. 간단한 방법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간이 인도라고 그럽니다. 이미 넘겨놨고 니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게 되는 거, 을게 되는 게 간이 인도야. 시험 안 나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시험 안 나온다니까. 자, 밑에 가서 이제 옆에 가서 점유 계정. 요 개념은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점유 계정은 어떤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을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려 얘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점유 계정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전에는 내 거였죠. 자주였잖아. 자주 점유예요. 뒤가 안 배웁니다. 그런데 빌렸으니까 넘겼다가 빌렸으니까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타주 점유로 바뀌거든. 그래서 점유 형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점유 계정. 이 점유 계정을 많이 하는 게 언제 하냐면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 살고 있는데 분양을 받았어요. 새 아파트를. 예? 그런데 이제 입주할 때 기간이 좀 있죠. 예? 근데 뭐 잔금 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그게 팔잖아. 자, 그러면 파는데 이제 뭡니까? 그 팔면서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 뭡니까? 입주한다고 했어도 뭡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환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 떼어가지고 좀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게 가잖아요. 보통 입주를. 그때 동안 옛날 살던 아파트에 좀 더 있다 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유권을 넘겼지만 빌려가 3개월 더 사는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점유 계정이야. 아시겠죠? 네.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하잖아. 이게 뭐예요? 점유 계정이야. 그 이해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점유 계정입니다.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하는 걸 점유 계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189조
187페이지에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갑입니다.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때는 그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어렵긴 하는데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걸 말한다. 점유 계정이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이건 어떤 것이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자, 이겁니다. 갑이 갖고 있는 목적물을, 자, 이제 자전거를 합시다. 이거를 제3자 병에게, 요 제3자에게 빌려줬어요. 임대를 했었습니다. 렌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임대차 계약 맺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난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얘한테 넘겨버리면 얘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서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다? 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190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 을에게, 맞죠? 양도함으로써 동산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얘가 인도받은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했는데 시험 나온다. 안 나오는데 개념만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현실 인도는 뭐예요? 간단히 넘기는 거. 간이 인도는 이미 넘겨놨다가 니해랑 의사표시를 얻게 되는 거야. 점유 계정은 뭔데?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게 점유 계정이야.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뭐냐면은 제3자의 목적물을 빌려줘가지고 반환 청구권 있죠? 이 반환 청구권을 넘기면 이 사람이 동산에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을 본다고. 됐어요?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됐어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이제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 나오거든. 아시겠죠? 자, 넘기시면은 188페이지 있죠? 188페이지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십니다.